자, 오늘은 이제 8단원 속도와 가속도, 미분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오늘은 사실 수학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야, 얘들아? 물리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 개념을 다 이해한다면 물리에서 역학에 관련된 거는 공짜로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적분까지 다 한다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비 고1인 학생들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물리하면서. 오케이? 정확한 개념을 좀 잡으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봐봐. 속도와 가속도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 자랑 좀 할게. 선생님 물리 원투 만점자 출신입니다. 오케이? 근데 아무 반응 안 하니까 되게 민망해요, 얘들아. 조금 반응을 해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물리를 했었냐면 이거 수학 잘하니까 물리는 거의 공짜인데? 좀 공짜까지는 아니었어도 좀 뭐 되게 연결고리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미분적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기하 벡터 요 개념. 그때 우리 때는 선택 과목이 아니었거든, 기하가. 그러니까 전부 다 했어야 돼. 미적분도 했어야 되고 기하도 했어야 되고 확통도 했어야 되고 다 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지금보다 개념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1차 변환 뭐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지? 복소 평면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지? 그런 뭐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웠던 시대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 두 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역학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통합과학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과학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걔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안 하는 상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너희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재작년에는 내신 대비할 때 막 물리 강의를 막 해줬어요. 물리 강의를. 특히 역학 쪽 파트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나는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되게 단순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개념이랑 그다음 가속도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지금 나는 운동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운동을 분석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지. 맞아요? 쟤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애가 아니라 기껏 해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란 말이야. 고작 요거를 지금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지금 현재.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얘를 대응시키는 함수 X를 FT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부터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야. 우리는 보통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함수여야 하잖아. 그런데 얘는 T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함수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변수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죠. 그다음 시각 T에서의 점의 속도와 가속도는 다른 것 같다.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설명이 되게 부족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속도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눈깔 빠지게 또 P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짧게 만들었어요. 잘 봐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얘들아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뭘 나타내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로 한번 해보자. 뭐겠어? 그냥 얼마나 빠르냐 이거잖아. 그지? 얼마나 빠르냐. 그걸 조금만 우리 뭘로 해보자.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만큼 움직였냐. 그죠? 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냐. 이게 결국은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이 말을 그냥 해석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냐라는 거는 그 시간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냐 라는 거는 그 시간분의 거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 시간과 거리의 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얼만큼 변하는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했어. 그 시간과 위치의 비율 관계, 그 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속도예요. 그게 속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얘들아? 오케이? 속도라고 하는 거 얼마나 빨리, 이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요? 이런 게 속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1초 동안 얼만큼 가나요? 혹은 0.1초 동안 얼만큼 가나요? 아니면 혹은 0.00001초 동안 얼만큼 가나요? 결국 이런 게 궁금한 거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로 생각을 한다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이 변화율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들어봤잖아. 우리가 앞에서 변화율이었어. 뭐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니?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었죠. 맞아요?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얼마나 변하나요? 그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대한 y의 변화율에 대한 관찰을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가지고 x가 변한 거분의 y가 얼만큼 변했나요? 얘가 x에 대한 y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불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한없이 어디로 보내버린 게 0으로 보내버린 게, 그죠? 여기는 얘가 뭐야? dy dx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순간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봐봐. 얘는 시간에 대한 뭐야?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평균 속도 이렇게 불러. 그래서 시간 동안,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1초면 1초 혹은 2초면 2초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지 궁금한 거니까 시간분의 거리,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한없이 어디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내버리면 결국 걔는 dx, dt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걔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순간 속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장난쳤던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얘에서 dy dx라는 게 뭐였어? f'x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fx를 뭘로? x로 미분한 거야. x로 미분한 게 뭐였어? f'x였단 말이야.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뭘로 받을 거냐면 x는 ft라고 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받을 거야. t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 현재 1초일 때 어디에 있나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x는 ft라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dx, dt를 구하면 거기 있는 게 f'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는 뭘 의미하냐면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평균 속도는 꼭 평균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만 좀 바뀐 거야. 여기는 요 x에서 y로 가는 게 t에서 x로 가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걔를 t로 미분할 거야, x를 t로 미분할 거야. 걔가 f't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속도를 저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너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나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미분한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얘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변수, 독립 변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되는 거야. 종속 변수가 뭐가 돼? 위치가 되거나 속도가 되거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역할을 하던 게 이제는 다 t가 그 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도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냐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봐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x축이었잖아. 그렇지? x축이 아니라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원래는 y축이었잖아. 그게 이제 x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봐봐. 일단 점을 하나 3이랑 요 얘기가 아니네. 다시 NG. 다시. 자, 여기서 이 그래프의 의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먼저 하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3초일 때의 위치를 나타내. 3초일 때의 위치는 5라고 한다면, 오케이? 일단 3을 넣어서 5가 나왔다면 얘는 3초일 때 5의 위치에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t값이 얼마일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얘는 그 시간일 때의 위치를, 그 시간일 때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 해주면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뭐라고 했어? 속도라고 했지. 그렇다면 요 점에서의 뭐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겠구나? 속도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속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봅시다. 4일 때는 6의 위치에 있다고 했고 8일 때는 1의 위치에 있다고 했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점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얘들아?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갔잖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니?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X축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같이 한번 움직임을 관찰해봐.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관찰해봐. 처음에 0에서 4초까지는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8초까지를 봤을 때는 얘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갈 땐 다시 1까지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지. 그리고 나서 8초 이후에는 어때? 다시 쭉 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멈춰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다시 여기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충분히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연속 동작으로 얘가 쭉 0에서부터 4를 지나서 8을 지나서 다시 쭉 가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제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그러면은 왜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통해서 사실 되게 많이 설명할 수가 있어. 잘 봐봐. 얘가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1초 동안, 여기서 1초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만큼 움직였어요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까 요만큼밖에 못 움직였어요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요 1초 동안이 빨리 움직인 거야? 여기 있는 요 1초 동안이 빨리 움직인 거야? 당연히 앞에 있는 1초 요 동안이 더 빨리 움직인 거잖아. 그렇지? 걔는 여기 있는 요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얘기 아닐까? 여기 있는 요 기울기랑 여기 있는 요 기울기. 그 기울기가 클수록 여기는 이 값이 커질 테니까. 그 기울기가 클수록 여기는 이 값이 커질 테니까. 그죠?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내가 다 지워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 점에서는 요 점의 기울기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요 점에서는 한 요 점의 기울기만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는 실제로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좀 빨리 가다가 천천히 멈췄어. 천천히 다시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빨라지다가 멈췄어가 돼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다가 빨라지면서 점점 가고 있는 것, 그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 또한 그래프로 해석하면 좋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도 그래프를 진짜 죽어도 안 그려. 여기는 얘도. 근데 그래프를 너희가 정확하게 그려놓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면 진짜 되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요렇게 너희가 직접적으로 다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동안 얘가 실제로 수직선상에서는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걸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요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물어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몇 번인가요? 이런 걸 물어봐. 오케이? 딱 봐봐. 이로 한 번, 두 번 바꿨죠. 그치?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그래프만 딱 보면 아, 얘는 두 번 바꿨네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꿔서 원점에 제일 가까워진 순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시 출발한 후 운동방을 바꾼 다음에 원점에서 가까워져 이제 8초일 때 제일 가까워졌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막 이래 운동방을 바꿀 때는 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뭐 속도가 0일 때야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아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운동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치랑 속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관찰하고 싶은 게 속도였거든. 그죠? 미분의 개념 자체가 주어져 있는 x값 동안에 y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관찰했던 게 우리가 바라봤던 미분이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으로 미분하면 당연히 속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냥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구나. x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테니까 걔를 그냥 t에 대한 미분을 해주기만 하면 속도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우리가 순간 속도를 줄인 말이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속력. 그냥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의, 지금부터 정의입니다. 속력은 그냥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또한 뭐냐면 순간 속력을 의미해요. 오케이?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되나요? 다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하지 않아. 얘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말하고요. 다시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말하고 얘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은 그 의미가 다시 순간 속력이랑 평균 속력은 의미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좀 주의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평균 속도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0초부터 8초까지 놓고 봐볼게. 0초부터 8초까지 놓고 봐볼게요. 오케이? 그럼 0초부터 8초까지 8 빼기 0이 걸린 시간이야. t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의 위치에 있으니까 1 빼기 0일 땐 0이었으니까 0이 됩니다. 이게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8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평균 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빨리빨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여기 도착했다는 이유로 요만큼밖에 취급을 못 받는 게 평균 속도라. 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8-0입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니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다가 얼만큼 가? 6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여기가 1의 위치까지 돌아왔으니까 얘는 5만큼 돌아왔지. 그러면 실제로 얼만큼 이동했어? 얘는 11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1, 얘는 8분의 11이라고 해서 무려 평균 속도보다 11배나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얘의 절대값의 의미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변위와 그다음에 이동 거리에 대한 생각도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속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실제로 이 길이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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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까지 해줘야지,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줘야지 얘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 이 두 개는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되니?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속도를 다시 한번 뭐 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얘들아, 속도라고 하는 건 그 속도라는 지표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뻔하잖아. 속도가 4였어. 그럼 1초에 4만큼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속도가 5였어. 1초에 5만큼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나는 빨라 라는 걸 대번에 알려주잖아. 그지? 근데 그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뭐겠어? 속도의 변화량이겠지. 다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걸 처음에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얘기 같아. 오케이?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에는 그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속도가 아까 그 기울기를 봤을 때 다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양수였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렇게 음수면은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속도의 부호가 이동 방향에 대한 느낌을 딱 준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 속도의 크기 자체가 얼만큼 빨리 가나를 나타내는 척도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그래도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 근데 그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거꾸로 가나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야. 얘는 속도가 줄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가속도가 플러스였어. 그러면 얘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원래 빨랐어. 원래 개빨랐어. 그랬는데 속도가 줄고 있어봐야 나는 계속 빠른 상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속도가 원래 느렸어. 그래서 플러스를 해봐야 별로 안 빨라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였어. 그럼 속도가 늘어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는 방향 자체에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다가 언젠간 멈추겠지. 가속도가 양수였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척도인지, 다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만큼 변하고 있나요를 나타내는 척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가속도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정보는 사실상 되게 한정적입니다. 되게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 정보를 많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하나만 확실하게 가자. 가속도는 속도고, 속도에 대한, 다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야. 가속도가 양수라는 소리는 속도가 늘고 있어요 라는 뜻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봐봐. 우리가 fx가 있잖아. fx가 있고 f'x가 있었다면 우리가 f'x를 구했던 이유가 뭐였니? 이걸 생각해봐. 얘를 구했던 이유가 뭐였어?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려고 했어?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를 관찰했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속도가 있었어. 거기 있는 걔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됐다고 라고 한다면 얘를 가지고 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라면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가 음수라면 속도는 감소하고 있군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었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속도였어.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다시 이렇게 가고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였을 거라.
분한 거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군요. 얘 실제로 어때?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지. 그지? 그다음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 근데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속도가 음수 값이니? 아니잖아. 그냥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척도로서만 가속도를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속도. 그래서 너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속도 그래프랑 가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랑 속도 그래프는 정확하게 딱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너희가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잘 봐봐. 여기 X축이 아니라 T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X축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갔다가 돌아왔다가 요만큼 갔다가 돌아왔다가 요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너희가 알아야 돼. 그게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있잖아. 그냥 이 그래프를 이렇게 짜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짜부시켜서 여기서만 요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이렇게 짜부시켜버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움직인 거잖아. 거기 있는 걔를 이렇게 내가 가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본 거냐면 XT 그래프에 대한 해석 중에서 한 가지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리고 세세한 거는 또 뭐까지 생각하면 되겠어? 요 점에서의 기울기나 요 점에서의 기울기나 요 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기울기들을 보면서 제가 속도야 라는 생각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XT 그래프는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정보를 주니까 되게 쉬운 애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여기가 속도가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버리면 시간이 돼버리면 다시 속도가 돼버리고 시간이 돼버리고 똑같이 얘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쳐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얘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해볼게. 여기가 원점이었어.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하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이쪽으로 가겠네.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로 갈 건데 점점 빨리 가다가 요 지점까지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얘는 최고 속도가 돼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 그럼 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서 최고 속도를 찍었다가 다시 빨라졌던 게 점점 느려지면서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얘는 정지합니다. 왜? 속도가 0이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요 지점에 도착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속도가 어때? 음수네. 그럼 여기서 방향이 바뀌네.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요 지점이 됐을 때 속력 입장에서는 제일 빨랐을 거야.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쪽만큼 가는 동안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정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간다면 다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정지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중에 적분하면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요 면적 있지. 요 면적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이 넓이가 만약에 10이었고 여기는 얘가 만약에 9였어. 8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요 넓이가 만약에 7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10만큼 갔다가 8만큼 돌아왔어. 그럼 이만큼 왔겠네. 그럼 다시 7만큼 간 거니까 여기 9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를 가지고도 실제로 여기는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한번 계속 한번 바라보세요. 알았죠? 여기는 얘를 그렇게 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은 또 뭘 볼 수 있어? 아,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구나? 가속도. 여기서의 기울기가 가속도. 여기서의 기울기가 가속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요 점에서의 이 함수 값은 뭐겠어? 그냥 속도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정말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속도 이쪽 파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저런 거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돼. 상황에 따라서 뭐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속도가 0인 거 찾아주세요. 2점입니다. 이런 것들 뭐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야 진짜 다양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봅시다. 속도, 가속도. 자,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라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일단 첫 번째 정확하게 이해해 주고요.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름을 속도라고 붙여준 것 뿐이야. 오케이? 실제로는 그냥 뭐야? F'T야. 그죠? 얘가 FT였다면 얘 F'T가 되는 거고 걔를 한 번 더 미분해서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얘는. 오케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이계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까지는 지금은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에 대한 함수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1부터 2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2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얘가 실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식으로 아무리 계산해봤자 뭔가 계산 결과 답은 나오긴 하는데 걔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얘들아 사실 이 문제 푸는데 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진짜 1도 없거든. 정말 1도 없어.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나도 안 그려봤는데 이거 되겠지? V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V는 3t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8t 플러스 아씨 안 그려지겠는데? 그죠? 안 그려지겠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 이거는 못 그리는 거. 이거는 그리라고 준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포기합시다. 알겠죠? 이것까지. 얘가 마이너스로만 돼 있어서 내가 그려봤을 텐데, 그죠? 이거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이건 못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그릴 수는 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그릴 수는 있어. 이거 어차피 반에 제곱하면은 16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네. 그 내공식 쓰면 나오잖아, 그죠? 그 내공식 쓰면 나오니까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대충 이렇게 그렸다 쳐. 이렇게 그렸다 쳐. 그래서 얘가 1초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실제로?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 치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그 다음에 2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아니지. 지금 이건 아니잖아.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잠깐만. 이거 미분 안 해도 이거 그릴 수 있겠네. 맞아요? 이거 딱 보니까 지금 t로 묶어줬더니 t 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3이잖아. 아니 이런. 그러면 t에 t-1에다가 뭐야? t-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 1, 그 다음에 3 지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양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실제로 그럼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니? 요만큼 갔다 돌아와서 요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요만큼 갔다 돌아와서 요만큼 갔다가 쭉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초일 때 다시 1초부터 2초까지 뭘 구해주세요? 평균 속도를 구해주세요. 평균 속도니까 얘는 단순하게 평균 변화율 2-1분의 여기다가 뭐야? x에다가 뭐 넣고 2 넣고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 뺀 결과를 그냥 계산해 주세요. 여기는 요거랑 요거 기울기 이거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x라고 주어져 있다고 해서 선생님은 이제 xt 라고도 쓸 거고 이렇게도 쓸 거고 이렇게도 쓸 거야.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얘는 위치에다가 그냥 t에다 2 넣었다. 위치에다 t에다 1 넣었다. 그냥 이렇게 너희는 해석해 주면 됩니다. v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2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볼까요? 미분해 보세요. v는 뭐가 됩니다. 아까 해봤지만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되고 a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6t 마이너스 뭐가 돼? 8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2 넣어주세요. 여기다 2 넣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원점을 지날 때 뭘 구해주세요?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그래프 괜히 지웠잖아. 다시 이렇게 그려주자. 여기가 1, 여기가 3이었겠죠. 오케이? 그럼 실제로 원점을 지나는 시간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겠지. 그래서 1초일 때 속도랑 3초일 때 속도를 구해달라는 문제였구나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해됐죠? 알겠니? 됐습니다. 넘어가서 보자. 자, 지상 높이 30m 높이에서 몇 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올린 돌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라는 게 높이고 높이가 위치겠지 지금. 그러니까 h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2초일 때의 속도를 3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주세요니까 사실 얘는 그냥 미분해가지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다. 1번 문제 답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죠? 흐름 자체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떤 상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높이잖아. 봐봐 얘들아. 요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5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스 5t에다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t 마이너스 6에다가 t 더하기 1인가요?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6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t는 양수일 때만 볼 거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거고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30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30입니다. 그러니까 30m 절벽에서 돌을 위로 던졌어. 다시 떨어져가지고 요때네. 6초일 때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6초일 때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6초일 때 뭐가 궁금합니다. 속도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뭐 해서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거기다가 6을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해주세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요때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평균값 2분의 5일 때. 그래서 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언젠가요? 운동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운동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외워서 풀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은 요 순간이야. 요때의 높이니까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운 거랑 별개의 문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서 해석해왔던 그대로 미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 그대로 우리는 사용하면서 이쪽 활용을 할 거야. 알겠지? 새로운 개념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뭘 구해달래? 평균 속도를 구해달래. 평균 속력이네. 평균 속력이래. 그럼 0초부터 6초까지니까 6분의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가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 두 개 더한 게 이동한 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거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는 그냥 그게 다야. 너무나 쉽다고. 해석돼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너희가 적분까지 배우잖아? 그럼 이쪽 얘기는 진짜 되게 편해져. 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물리 쪽 가가지고 날아다닐 겁니다. 공식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다 그 공식을 알고 있는 거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 필수 예제 8-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 이번엔 VT 그래프네 얘들아. 그죠? VT 그래프. 실제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었어.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초까지는 그 빨라진 상태로 등속도로 계속 운동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3초에서는 결국은 정지하는 형태로 지금 얘는 뭐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었어. 라는 걸 이 그림만 봐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보자. 그래서 T는 2를 제외하고는 0에서 3 사이에선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이 이렇게 된 게 한 점,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준 거네요. 문제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T에서의 가속도를 AT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봅시다. 일단 얘는 A1, 0은 A1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일 때 뭐가 궁금해? 기울기가 궁금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 미분 불가능한 게 여기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드럽게 안착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문제는 맞는 문제, 기억은 맞는 보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되나요? 다음 두 번째 0에서 3, 4에서 AT는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뭐야? 미분 불가라고 했잖아. 미분 불가라고 하면은 얘를 미분한 그 도함수는 당연히 불연속이지. 왜? 미분 불가능해서 일단 함수값도 없을 뿐더러 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는 소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은 아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당연히 무슨 속도가 속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고 있는 중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서 여기는 얘 그래프는 여기는 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디귿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AT 그래프를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AT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 AT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니? 얘 도함수예요. 그지? 저기는 저 그래프의 뭐야? 도함수란 말이야. 맞아? 그럼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가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0에서부터 1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1에서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뭐였어? 계속 0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음수였지. 그냥 계속 음수였어.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거야. 됐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에 이 정도의 기울기로 시작하죠. 처음에는 완전히 0으로 시작하네. 기울기가 0에서부터 시작했어. 그러다 기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기울기가 최고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기울기가 점점 내려가네. 기울기가 점점 내려가서 결국 기울기가 뭐가 됐어? 0이 됐어. 기울기가 0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기울기가 K니까 요 기울기는 K보다는 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K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 K가 있었던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나요? 좀 어려운 얘기 다시. 여기서 요 기울기가 0에서부터 1까지 요 기울기가 1분의 K니까 이게 K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기울기는 당연히 K보다 큰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결국 K보다 큰 거니까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어렵죠, 이건.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운동 능력 가지고, 이게 운동 분석을 가지고 뭔가 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와 그거의 도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요? 그냥 그 정도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그냥 원래 얘가 fx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f'x가 되는 거고, f'1이 0인가요를 묻고 있는 거고, f'x가 0에서 3, 4에서 연속인이를 묻고 있는 거고, f'x의 그래프가 여기는 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를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미분 개념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괜히 속도, 가속도라는 걸로 현혹을 시켜놓은 것 뿐입니다. 그죠?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어, 이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완전히 끝나는데, 이건 더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잘 봐.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돼 있어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거거든. 이건 진짜 쉬워. 잘 봐봐.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할게. 시간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의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여태까지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얘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배웠던 거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배웠던 거야. 가속도라는 이름으로. 오케이? 근데 이제는 그냥 시간에 대한 띵글띵글띵글의 변화율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뭘 해달라는 얘기야? d 동그라미 dt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에 대한 동그라미의 변화율입니다. d 동그라미 dt를 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뭔가요? 이게 핵심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들아 당연히 뭘 구하면 돼요? 얘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돼? 땡그라미를 구하면 돼. 여기 있는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마련한다면 걔를 뭐 해달라? 미분해달라가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라고. 오케이? 이 문제에서 충분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줄 거거든. 그럼 결국 뭐 해달라는 얘기냐면 dLdt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dsdt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고 dvdt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으면 나는 뭐 먼저 구하면 되냐면 L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끝나고 얘를 미분하면 끝납니다. S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걔를 미분하면 끝납니다. V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걔를 미분하면 끝납니다. 끝! 모든 개념은 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간에 대한 뭐를?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얘는 뭐야? x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미분하면 끝나요. 미분하면 f't였잖아? 거기는 걔를 뭐라고 한 거야? 우린 그냥 속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야.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름을 안 붙였어. 그냥 길이의 변화율로 끝나면 되고요.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마찬가지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거야. 근데 얘는 위치에 대한 변화율 얘만 속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하도 많이 나오고 우리한테 좀 유의미하니까 이름을 붙여놨고요. 쟤네들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문제로 바로 가볼게. 자, t초일 때 길이가 저걸 만족하면서 변하는 어떤 물체가 있대. 얘는 그냥 줬어. 그냥 줬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dl, dt를 구하라고.
그러면 2t 플러스 3이네. 몇 초일 때? 3초일 때. 아, 얘는 답이 9네요. 끝. 되게 쉽죠? 얘는 아예 줬으니까 더 쉽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자. 자, 이번 문제에서는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mm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됐을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지금 나한테 뭘 물어봤어? 건널비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건널비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나는 건널비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dl, dt, ds, dt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쟤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고? 건널비만. 그지? s만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잠깐만 얘들아. 9의 건널비의 공식이 뭐죠? 몇이야 정훈아? 진우야 몇이에요? 건널비 말이야. 건널비. 9의 건널비.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렇죠 말했죠? 이런 걸 알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봐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아니, 일단은 써보자. 원. 이것도 모를까봐 써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이게 R이라고 생각했을 때. 길이, 둘레의 길이는 뭐야? 2파이 R. 그 다음에 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예요. 이번에 9. 똑같이 생겼지만 9입니다, 얘는. 9의 건널비는 뭐죠? 그렇지. 4파이 R 제곱. 부피는 뭐죠?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됐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있잖아.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외워놓으면 세트를 외워놓으면 안 헷갈릴 겁니다. 알았죠? 이거 미분하면 얘가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알겠지? 다시 일로 가보자. S는 그럼 뭐가 될까? S는 뭐가 될까? 얘가 매초 1mm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죠? 일단 단위를 좀 통일시키자 얘들아. 밀리미터로 통일시킬까? 센티미터로 통일시킬까? 밀리미터로 할까요? 밀리미터로 통일시키자 그럼. 그럼 얘는 매초 1이니까 얘는 t초 후에는 t만큼 늘어나 있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t가 반지름이야. 그럼 그 반지름을 뭐해서? 제곱해서 여기다 4파이를 곱해줘 버리면 얘가 뭐가 되겠네? 건널비가 되겠네.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를 미분하니까 8파이 t가 됩니다. 근데 언제래? 얘가 10cm일 때. 그러니까 뭐겠어? 100mm일 때겠죠? 맞아? 100mm일 때니까 시간은 몇 초 후가 되겠어? 100초 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800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됐어?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답이 또 달라요. 단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4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은 dv dt는 4파이 t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은 4만 파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은 얘가 되는 거고요.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얘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재밌는 문제가 없나? 좀 편한 문제. 해석하기 좀 편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 얘들아. 오케이? 봐봐. 여기에 제일 유명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0m/s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어.
10m/s의 속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됐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 정보도 안 줬구나 내가. 여기는 얘는 선생님이랑 비슷한 2m짜리 애고요. 여기는 얘는 5m짜리 가로등이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얘들아? 그림자는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게 그림자지. 맞아요? 그 그림자 길이에 뭐가 궁금하다고, 얘들아? 변화율이 궁금하다고. 오케이?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겠어? 이걸 L이라고 놓는다면 이 L이라고 하는 걸 T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걔를 미분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얘가 L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현재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매초 10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10t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여기가 되나요? 그러면 얘가 10t가 되니까 L 대 2는 L 더하기 10t 대 5다. 다시 L 대 2는 L 더하기 10t 대 5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비례식을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해봤더니 얘는 2L 더하기 20t는 5L이 되네. 그래서 넘어가고 3 나눠주니까 L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0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구했고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3분의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3분의 2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냥 단순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했으니까 그 그림자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놓으려고만 노력을 해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거 놓으려고 노력해 준 다음에 뭐 하면 돼? 그거 구한 거 가지고 미분하기만 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니까. 다음 두 번째 문제. 더 쉬운 걸로 가보자. 여기에 연못이 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연못에다가 내가 돌을 던졌어. 그럼 이게 이렇게 동심원에 파문이 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3의 속도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의 속도로 커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3t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이 넓이는 뭐가 되겠어? 그 넓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t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5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t로 미분해. 그럼 얘는 18파이 t가 되잖아. 여기다가 t 대신에 뭘 넣으면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90파이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요 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지금 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얘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L을 시간에 대해서 표현해.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에 대해서 표현해. 그 다음에 걔를 뭐해? 미분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그게 뭐야? dl dt.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ds dt, dv dt. 이런 식으로. 뭘 주든 간에 그냥 거긴 걔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잖아. 그럼 걔는 시간에 대한 걔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저거 해보자. 아예 그냥 문제를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여기는 요 길이가 10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2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부을 건데 어떻게 물을 부을 거냐면 매초 높이가 2씩 높아지도록
물을 부을 때 3초 후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5초라고 할게요. 10초라고 하죠. 10초의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5씩 하자. 3초로 갈게. 너희 편하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100이랑) (200으로) 할게. (100이랑) (20으로) 할게. 볼게요. 자, 일단은 뭐 해야 돼? 나는 부피를 구해야 돼. 부피라고 하는 걸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높이를 줬어요. 그죠? 높이가 어떻게 된대? 5씩 높아진대.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t 시간 후에 여기는 이 높이는 뭐가 되겠어? t 시간 후의 높이는 5t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1초에 5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t 시간 후, t초 후에는 5t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5대 1이니까, 그러니까 5대 1이니까 얘가 t였을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파이 t 제곱에다 곱하기 5t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 게 여기다 쓸 거예요. 이게 부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쓰자 그럼. 3분의 5파이 t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v 프라임, 그러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5파이 t 제곱이 되는 거고 3을 집어넣으니까 45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이해돼요? 쉬워요, 진짜. 진짜 쉽습니다. 이런 심플한 문제는 진짜 사실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아마도 있잖아. 선생님 그 예상. 얘가 OT인 걸 구하는 게 첫 번째 일인 것 같고요. 얘가 OT인 걸 가지고 얘가 T인 걸 구하는 게 두 번째 일인 것 같은데 그 두 개만 잘 해결된다면 그 뒤로는 너무 쉬웠을 거야. 이 두 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닮음에 문제가 있어요.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얘를 줬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10이라고 주고 2라고 주고선 얘를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이걸 10이라고 2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얘랑 얘가 5대 1이라고 주고 싶었던 게 다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얘가 100이고 얘가 20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10이고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대 1이구나. 아, 이 비율이 5대 1이구나라는 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여기 얘를 또 뭘로 바꿨어? 5로 바꿨잖아. 왜? 어차피 내가 계산해 줄 텐데 나 계산 편하게 하려고. 너희도 편하게 하라고.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게 5t니까 얘는 t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겠다. 진짜 어려운 문제도 한번 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건가요? 한번 해보자. 2개? 3개? 3개인가? 3개 돼. 그죠? 4개? 뭐게 많아. 자, 일단은 요 문제로 가볼게. 수면 위 30m 높이의 암벽에서 58m의 줄에 끌려오는 배가 있대요. 몇 초 4의 속력으로 끌 때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수면 위에 여기 30m 위에서 지금 요렇게 여기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여기 배가 이렇게 있었대. 여기 얘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끌려오고 있었나 봐.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은 웬만하면 안 그리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점으로 생각하기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제가 배였어. 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몇이었어? 이게 58이었어. 그냥 이렇게 준 거였어요. 이 길이가 58이었어.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계속 얼만큼씩 줄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몇 초? 4의 속력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초 후에는 여기는 여기 이만큼 끌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58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4t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한 거구나. 2초 후에. 라는 뜻이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뭐예요? 58-4t 이거 전체 제곱은 900 플러스 뭐가 됩니다? x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어렵네. 양변을 지금 뭐 할 거냐면 t로 미분할 거예요. 오케이? 양변을 t로 미분할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미적분 개념인데? 합성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법 이런 건데? 잠깐만 왜 이렇게 풀리게 만들어놨지? 아니야. 일단 t는 변수로 놓고 그 t에 대한 함수로 먼저 만든 다음에 걔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걔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2를 넣겠다는 소리인 거거든. 아 거기서 적혀 있어 그렇게? 에이. 그래요. 그냥 그럼 잘 봐봐.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얘들아. 미분에서 이거는 근데 지금 수투 개념이 진짜 아닌데 그래도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긴 할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t가 있어요. 거기 있는 걔를 ft를 내가 t로 이렇게 미분하는 건 그냥 f't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마찬가지 fx라고 하는 걸 내가 x로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f'x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x의 제곱을 x로 미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2x라고 쓰면 되거든. 왜냐면 x제곱을 x로 미분한 거니까. x제곱이라고 하는 걸 t로 미분하면 뭐가 될까? 근데 x랑 t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변수야.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야. 0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뭐가 될까?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설명해 줄게. 잘 봐봐. dx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x제곱이니까 x로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x로 미분해야 되는데 x가 아니라 t지. 그럼 얘를 쓱 옆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x를 깔아주세요. 되니? 그럼 얘는 2x 곱하기 dx dt가 됩니다. 됐나요? 요것만 알면 돼. 알았죠? 요 개념이야. 됐어?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다시 봐봐. 여기서 있잖아. 양변을 뭘로 미분할 거냐면 t로 미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까지는 괜찮아. 이게 2에다가 58-4t 이거 전체 1제곱에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까지 다 주세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t로 미분할 거란 말이야, 나는. 근데 얘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를 t로 미분하면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여기가 2x 곱하기 dx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초일 때에 배의 속력이 궁금했으니까 난 여기다 t 대신에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이 식에다가.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들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50이네요. 그죠? 50. 50에다가 100, 400.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에 그럼 뭘 넣어야 되잖아. 근데 t가 2였을 때 뭐가 되는 거야? x 값이 되는 거거든. 그럼 t가 2였을 땐 얘가 5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40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x값은 4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10이 되고 얘랑 약분돼서 5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의 속력으로 끌려오고 있어.
속력이니까 절대값, 얘는 5의 속력으로 끌려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렵다, 그지? 그래. 이거는 너희가 지금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 알았죠? 이건 너희가 몰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미적분해야 나올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서 괜히 이걸 하자 그랬네. 자, 저건 하지 마요. 괜찮습니다. 다음. 자, 이런 거는 아까 같이 풀었던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너희가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번 문제로 가볼까? 1번 문제 할까? 마지막 문제 할까? 요거 해보자. 아,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이것도 비슷하네. 1번 문제로 가보자. 처음 거. 요걸로 가보자. 점 P는 좌표 평면의 원점 O를 출발해서 매초 5의 속도로 X축 위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X축, Y축. 점 P는 얘를 출발해서 매초 5니까 얘가 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OT, 0에 위치하고 있었을 거야.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Q는 P보다 2초 후에 라고 했어요. 2초 후에 원점을 출발해서 3의 속도로, 매초 3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Q라고 하는 점은 0,5에 T-2였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2초 후라고 했으니까 2초일 때 0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니까 T 빼기 2를 해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점 P가 출발하여 2초가 지난 후부터를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얘를 T라고 잡고 얘를 T 더하기 2로 잡는 게 훨씬 좋겠다. 이해되니? 오케이? 얘를 T 더하기 2로 잡았어. 얘가 0일 때 이미 2초의 위치에 있을 테니까 T 더하기 2로 잡고 얘를 T라고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잡아주는 게 좋겠구나. 다시 쓸게. 얘는 5에 T 더하기 2,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2초가 지난 후부터 PQ의 중점 R은 반직선 위를 움직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 궁금한 건데 얘의 중점은 이거니까 2분의 5 t 플러스 2, 2분의 5t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니? 여기는 얘가 반직선 위를 움직임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별게 다 나오네 진짜. 그죠? 이건 또 수학상 개념이잖아. 수학상의 그 평면좌표 일조 개념이잖아. 자취의 방정식. 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놔주세요. 아유 참 개념 설명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별거 가지고 다 딴지를 거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케이? x, 개념 이해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죠? 어쨌든 보자. x, y라고 한다면 얘랑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얘랑 얘의 관계식을. 그래서 2분의 5t가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소거해버리면 x는 y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냥 여기서 t를 소거한 거야. 편하게. 그래서 y는 뭐가 되냐면 x-5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직선이다 라는 건 보여줬고요. 그럼 t가 양수라면 y가 양수겠죠. t가 양수라면 y가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y가 양수면 x는 5 이상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직선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놓고 x-5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이 되겠네. 근데 그 중에서 x가 5 이상인 요 직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반직선이라고 부른다. 반직선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AR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됐어. A는 뭐야? P가 출발한 지 2초 후래. 그러니까 얘 0일 때 값이겠네. 그지? 얘가 0일 때 값이야. 근데 얘가 0일 때 값은 10,0이죠. 10,0. 아, 이것도 또 그러네. 자,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지마. 이것도 또 루트 또 들어가. 제곱하고 루트 또 들어가니까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너희 교육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넘어가. 좋지 않다 문제들이.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있는 요 개념 있잖아.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개념은 지금 조금 좀 부실해 보인다. 지금 이게 좀 부실해 보인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를 좀 나눠줄게요. 알겠죠? 그거 좀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좀 잡고 갑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석에 있는 문제들 요거 보니까 지금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 근데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개념 갖다 쓰거나 아래에 있는 개념을 갖다 써가지고 그 난이도를 괜히 올려버리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기에는 부적합한 문제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너희가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만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죠?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운동방이 바뀌는 시각이 언젠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너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오케이? 판단된 걸 토대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게 오늘 배운 거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 여기 있네. 그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좋은 문제 맞네. 너 여기 있는 이런 문제로 연습해요. 알았죠? 연습 문제 있는 문제들로 많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시험 보잖아. 그죠?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할게.